마지막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살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AS도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투자에 도움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간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을 했습니다. 또 공개됐던 FOMC 의사록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더 전망이 나오면서 미증시 침체로 무게를 쏠리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영향으로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 성공을 했고요. 오늘도 수급 분산이 확인됐습니다. 2차 전지는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 엔터주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미증시 약세로 2,534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승 탄력을 회복하면서 어제 대비 0.43% 상승한 2,561.66포인트로 2,560선 넘어서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인데요. 오늘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 아쉽습니다. 외국인 5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전환했고요. 오늘 3,400억 원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또 개인은 5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 다만 오늘 기관이 매수에 들어왔는데요. 기관은 지난주부터 매수 매도를 하루꼴로 반복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매도를 보였지만 오늘 5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담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비중 크게 담았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추이도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885선으로 출발을 해서요. 장 초반에 2% 가까이 빠지기도 했지만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 어제 대비 0.41% 오른 894.25%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자리를 했습니다. 어제 절반가량인 963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였고 특히 개인은 4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4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체결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보다 무려 15원 30전 내린 1,310원 4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백승화 대표 그리고 골든마우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상승 전환에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어제는 상한가를 갔었고요. 네. 오늘도 장중에 아주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상한가를 터치를 했다가 상한가에 풀리기는 했어요. T-로보틱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사에 대한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보면요. 네, SK온과 이제 그 자동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계약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이 이슈가 재료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상한가에 그리고 한 번에 안착을 하면서 거래량이 완전히 폭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제 또 갭으로 1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갭 상승 이후에 이제 분봉상에서 또 장 초반에 어마어마한 상승세로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종목들이 수익을 길게 주는 장이 아니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또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게 에코프로가 다들 아시다시피 휘청휘청하는 모습들이 있고 장중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가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지수 자체도 마이너스 1% 갔다가 뭐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수급에 대해서 움직이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그 상하방폭이 크다. 그래서 수익을 줄 때는 챙기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재료가 발생을 했고 오늘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라는 건 오늘 매수한 사람이 아니면 어제까지 매수한 사람도 누구나 다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매물 소화가 충분히 나온 영역이고 시가총액을 봤을 때 2,200억. 아직도 올라갈 자리는 남아있다. 근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대거 매도세가 나온 부분 그리고 외국인도 이제 이탈이 가담화되고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무조건 정답은 아닌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이 안 좋았지만 올라가는 구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을 거스르면서 올라갈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좋지가 못해요. 이 종목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적은 기초 체력이다.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실적 부분도 적자가 지속되는 부분이 있고 매출액이 이제 1,000억을 넘지 못하는 좀 이렇게 튼튼한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차트 관점에서 5일선, 11선 정도 보시고 급등주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21선이 이탈된 급등주는 없다라는 점을 항상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T-로보틱스였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20%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SK와 29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적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차트를 잘 분석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이런 시장 정보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첫 번째 특징으로 가지고 온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화요일 날 나왔을 때 현대차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마찬가지로 오늘 또 첫 번째가 이 자동차 부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이제 THN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TH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웠던 부분도 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친구. 근데 이제 사실 THN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1차 벤더 협력사 중에 350개 협력사 중에 상위 1%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친구가 올해 이제 3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도 그 주가가 내려앉은 모습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4분기 때 브라질 법인 관세로 인해서 영업 실적이랑 이제 당기순이익이 악화된 부분들이 반영된 주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좀 승리를 한다라고 보면은 이 THN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제가 화요일 날에서도 계속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새 지금 이번 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네. 순환매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 섹터인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조금 강제하기 위해서 이제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의 기준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강화가 되고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연기관차들의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 전기차의 수요들은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T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의 친환경 수소 전기차 그 전장 파트 공급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송권만 잘 해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서도 되게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같은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HN 들어봤습니다. 자동차주의 흐름과 함께 부품주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 친환경 수소 전기차 전장 파트 공급 업체입니다. 말씀해주신 소송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며 장기적 전망도 좋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들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언급 드렸을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항상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포스코홀딩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이제 고가를 갱신하면서 43만 원대를 만들어주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영역인데요. 이런 종목들 지금 시세가 분출되는 영역에서 제가 코스모화학 때도 기억이 나요. 코스모화학도 보면은 네. 이 고가를 한번 돌파하기 시작하는 영역. 이 영역대에서 3만 원대가 그 이전에는 엄청난 고가였습니다. 3만 원대를 돌파했을 때 그때 이제 흐름과 다시 보면은 지금 이제 3만 원도 싸죠. 9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2월 중순 때 제가 이제 상한가 가는 자리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도 이렇게 강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더라. 물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큰 회사예요. 코스모화학이 2조 5천억 정도고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33조. 이제 규모가 좀 다른 사이즈인데 포스코 케미칼 이제 그 포스코 퓨처온으로 바뀌었죠. 네.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실적들이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또 많이 해봐야 된다. 21만 원부터 43만 원, 약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년 정도 동안에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온 건데 지금 거래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점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 분석대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한번 이렇게 급감을 했던 내용은 이제 원재료 값에 대한 부분, 이제 전쟁이 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물류, 이제 철강 이런 쪽에서 좀 물류 대란이 났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악화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정상화된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제 포스코 2차 전지 쪽으로도 굉장히 또 개발을 많이 하면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붙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향해서 이 5일선이나 10일선 정도 보면서 매매했을 때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일본 혼다에 대한 재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를 같이 살펴보면은 네. 일본 혼다와 전기차 협력 소식, 이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튬으로도 한번 엮였었죠.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굉장히 또 고가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당 뭐 40만 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좀 겁나기는 하죠. 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 종목이 70만 원, 80만 원 올라갔듯이 이런 이제 고가의 한 주당 고가 이제 좀 가격대가 센 종목들도 올라갈 때 이제 탄력을 받으면 거래량이 많이 없어도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호가가 가볍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는 더 올라갈 자리가 좀 많이 보여요. 이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2차 전지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에코프로 이후에 이제 다른 쪽 종목으로도 2차 전지, 소재 부품, 자동차 부품 이쪽으로도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수익 거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어제 국가 갱신 후 오늘 4%가량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제 혼다와 전기차 협력 소식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요. 거래량 터지면서 실적 개선될 여지 있고 주가 상방 열려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지금 어떻게 네. 보면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엠폭스라고 불리는데 네, 원래 옛날은 원숭이 두창이었어요. 두창이라는 이제 그런 관련주를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왔고 네. 미코바이오메드로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엠폭스라는 명칭보다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 명칭이 더욱더 좀 귀에 익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면 작년에 사실상 5월에서 6월에 이제 좀 원숭이 두창 관련된 테마 그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25,500원까지 찍어주고 나서 이게 사실상 작년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1년 내내 거의 하락장이었던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시장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거나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면 정말 하루에 블랙 먼데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빠지냐 네.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이거는 좀 웃긴 얘기지만 그 블랙 먼데이나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도 이제 투자를 시장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시장이 많이 힘들었던 작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에 올라갔던 뭐 테마들을 보면은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정말 강한 상승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올라갈 재료들이 없으니까 야 갑자기 뭐야 원숭이 두창이 막 정말 해외에서 또 퍼지고 있네 이런 것들의 또 공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이제 이런 것들의 매수세들이 이어지면서 미코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메트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정말 이 원숭이 두창으로 좀 한 달 정도 뜨거웠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엠폭스라는 이제 명칭으로 바뀌면서 네. 미코바이오메드가 이 엠폭스 관련주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도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오늘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한 13%까지 이상 상승 흐름을 나와주고 이제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재료나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에 상승하는 그 변동성들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그 관점보다는 좀 이제 내가 그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정말 단발적으로 좀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원숭이 두창, 이 엠폭스의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엠폭스 같은 경우에도 위기 경보에서 이제 주의 단계로 이 관심에서 주의로 단계가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저는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무 무리하게는 뭐 많은 비중을 들어가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단기적인 흐름으로 계속 지켜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였습니다.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상승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 엠폭스 확진자 발생과 함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너무 큰 비중의 전략은 좀 지양해 보시고 단기 흐름으로 지켜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방송 또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오늘은 네. 이제 좀 네.
전설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네. 전설. 네. 이제 전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네. 이제 야 이게 정말 뭐 역사 속에서 내려져 오는 이야기를 네. 뜻하는 게 이제 전설이죠. 네,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그냥 정말 2차 전지의 독주라고도 볼 수 있는 시장이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런 친구들은 전설로 기억될 친구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도 없을 뿐더러 영원히 상승하는 테마도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런 종목들이 어디까지 시세가 계속 확산이 되었고 어디서 멈추었고 그리고 다른 섹터군들과 어떤 주도주들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전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고요. 또 이후에 새로운 전설이 될 종목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3월 31일에 매수했던 유일로보틱스입니다. 그때 추천 때 덜 오른 로봇 종목으로 주셨고 지난 AS 때 이 손절가 좀 건드린 시점에서 주셨는데 아직 흐름 깨지지 않았기에 보유 전략 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25% 급등, 종가도 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일로보틱스 이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이 종목이 손절가를 아예 안 건드렸다면 제가 또 자신 있게 이제 네. 수익 많이 났다.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손절가를 건드리고 나서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손절가를 건드리고 올라간 부분이 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추천했던 가격대는 21선이 살아있던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32,000원, 1,000원 요 영역대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 영역 이후에 이제 지수가 밀릴 때 로봇주들 완전히 좀 시장에서 소외됐었고 로봇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오늘 개별적인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를 잠깐 살펴보면요. 네. 이제 특징주에 대한 흐름으로 강세 나온 부분이 이제 SK온 25,
SK온이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25기가와트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25% 급등이 나오고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해줬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았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로봇주 중에서는 이 종목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좋지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오늘 개별 호재로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매도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나중에 21선 위에 다시 안착하는 흐름이 보이면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제가 로봇을 강조하고 있지 않죠. 로봇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이나 이제 자동차 부품주, 자율주행 쪽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반도체 쪽도 꼭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로봇은 조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일단 오늘 올라온 구간이 있으니까 수익 실현하셨으면은 좀 좋은 전략이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일단 지금은 당장은 뭐 매수 위주로 보기보다는 일단 수익 실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후에 21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 뭐 캔들 2-3개 정도 더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게 된다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로보틱스 매도로 수익 실현 해보는 쪽 의견 주셨고요. 21선 안착할 시에 재매수 가능할 것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0일에 매수했던 삼보모터스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4월 11일부터 현대차, 기아 이런 강세와 함께 수요일에 강세가 나왔는데요. 최고가 6,500원, 수익률 13% 가까이 달성을 했고요.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보모터스 어떤 전략 주실까요?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네. 아마 이제 앵커님은 자 매물을 잘 하셔서 기억을 하실 텐데 네, 5,800원에 네. 이제 매수가 올라와도 네. 그래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모트렉스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삼보모터스를 AS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둘 다 테마는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자체가 이제 2차 전지 이후 자동차 부품 그리고 AI가 강했었잖아요. 2월달, 3월달에 AI 강했던 부분. 지금은 AI도 죽고 로봇도 죽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 이후에 운전에 대한 부분까지 연기가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세가 또 자율주행 쪽으로 몰릴 수 있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모트렉스도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종가가 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흐름인데 삼보모터스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더 수익 더 즐기시면 되고 지금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음봉 한두 개 정도 나오면 아 이거는 그냥 모아가는 종목이라고 백승화 대표가 말하더라. 기억해 주셨다가 꼭 매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5,900원, 6,000원 이 정도만 눌리면 와도 바로 이제 또 매수 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명히 처음에 추천드렸던 가격보단 비싸요. 하지만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종목이다. 7,000원, 8,000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관심 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매매 시점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7,000원, 8,000원선까지 열려있다 이야기 주셨고요. 주가 이제 시작으로 수익 실현하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또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5,900원, 6,000원 정도 선에서 음봉 일대로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제 전략 주셨던 4월 13일에 매수한 코리아 FT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이제 이런 자율주행 신사업 영위 기업인데요. 코리아 FT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추가 의견 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어저께는 네. 이제 무방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종목명을 가려놓고 이제 전략만 드렸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한번 AS를 제가 이제 무방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네. 목요일 날은 꼭 이제 AS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시작인 구간이다. 코리아 FT도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제가 이런 구름대 아래 구간 절대로 매매하지 말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이런 구간을 매매하는 영역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거래량이 터진 구간들 이 세력이 들어온 구간 이후에 이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구름대를 소화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영역. 네. 저는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캔들들이 상승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갈 때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손절을 한다고 해도 손절가가 짧아요. 그리고 수익을 난다고 하면 수익 날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비슷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자리들이 차트 관점에서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고 재료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 부분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코리아 FT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잠깐 체크를 해보면 흑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부분 다 안정적이에요. 이런 실적을 체크하면서 또 매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큰 비중을 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자율주행은 종목을 이제 분산시켜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FT는 어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오늘 지수가 좀 밀릴 때도 굉장히 또 아래 밀렸었다가 다시 아래 꼬리 달고 매수세 유입되는 부분을 제가 장중에 체크를 했는데 분봉상의 흐름이 이렇게 꾹 밀리다가도 받쳐줍니다.
받쳐준다는 거는 이 종목이 상승하려는 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주가를 관리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 종목의 흐름이 최근 흐름이 이제 4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오르는 양봉 흐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음봉과 양봉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음봉이 달린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봤을 때 큰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였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실제 흑자폭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 매출액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가 이제 시작인 구간으로 보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일에 매수했던 원격의료 관련 종목 인성정보입니다. 오늘 부합으로 2395선에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인성정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인성정보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좀 약간 아다리가 안 맞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3월 2일 날에 이걸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3월 3일이 시간에서 상한가에 갔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게 시간에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좀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차익 시간 나올 수 있다.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겠다라고 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종목의 테마는 원격의료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원격의료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종목에 대한 시세가 지금 최근에 원격의료가 많이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죠.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이 원격의료, 소아병동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달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는 원격의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지켜보시는 정도로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큰 수익을 내보고자 하신다면 원격의료보다는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이 종목의 맥점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종목은 이 구간 2,530원 정도인데 2,550원에서 2,600원 이 구간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지지대 매물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는 구간을 체크했다가 이거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자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싸다고 그냥 사는 것보다는 올라갈 만한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점을 많이 공략을 해봐야 된다. 좀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2,500원, 2,600원 올라오는 구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의료 테마가 메인 테마가 아니기를 소외되고 있으나 지켜보는 전략을 주셨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2,550, 2,600원 구간 올라온다면 이 아래 구간 지지받으며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7일에 매수했던 나인테크 2차 전지 소재 부품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으로 추천 주셨고 현재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인테크 어떤 AS 해주실까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노란톡방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려서 이 단기간에 약 10%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서 이제 방송에서 다시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 종목 다시 지금도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실적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역시 이 종목도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아직 저평가된 구간이에요. 2차전지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많은데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가총액 1,400억대 아직도 올라갈 영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 관점에서도 이제 막 포착이 되면서 상승을 만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한 부분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관점을 좀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린 매수 가격에서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사실 최고가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5% 정도는 나왔던 구간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네.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21선이 만약에 이탈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종목들 또 이제 보면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도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있으니까 이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인테크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꼭 한번 매수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고 2차 전지가 이제 많이 올라간 2차 전지 말고 올라갈 만한 2차 전지들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1선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보유와 함께 신규 매수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3일에 매수했던 한일화학입니다. 화요일 날 AS 주셨을 때 이제 보유로 의견 주셨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이 페플라스틱 친환경 사업 연계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상한가로 딱 안착을 하면서 거래 끝이 냈네요. 네. 네, 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 네. 그러니까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오늘 목요일 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재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네. 그러냐면은
우리 백승하 대표님께서는 이제 반대로 약간. 반대죠. 네. 이제 백승하 대표님께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네. 고수익 전략을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를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일학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상반되죠. 불과 네. 이제 백승하 대표님의 차트와 저의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정말 상반된 차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말 싸게 사서 좀 이제 비싸게 팔자라는 주의가 좀 강한 사람인데, 사실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요일 날 나와서 AS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매력이 많은 친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연화 사업도 같이 하고, 이제 폐플라스틱, 그리고 산화 아연을 통해서 음극재 소재까지도 이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친구입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제로나 이슈들로 인해 이슈들이 좀 파이프라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일화 오늘 정말 거래량이 보면은 거의 뭐 53만 요 정도로 해가지고 정말 작은 거래량으로도 상한가를 안착을 해줬던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늘 한번 분봉 1분봉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정말 그냥 조정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네. 쭉쭉쭉쭉 치고 올라갔던 종목이고, 9시 17분, 20분도 되기 전에 그냥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그대로 종가에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욕심을 부리실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딱 말했던 그 목표 수익률까지만 이제 진행을 하고 분할 매도로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네.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들 수익 실현을 하셨던 종목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런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자체가 뭐냐면,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지수를 보고 시장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네. 이게 지수가 올라갈 여력이 있나 싶어요. 저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지수를 하락시켰습니다. 네. 근데 단지 지금 그 요인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단지 지수만 올라간 거예요. 2차 전지로 인해서. 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실물 경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부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18개월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특정한 수출 품목군들 가운데서만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반등할 여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지수만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제 다른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네. 불장이다, 아마 이렇게 이런 네.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좀 더 저는 보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지수만 그냥 끌어올린 시장 자체에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 자체에서 공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하이 리스크를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해가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공략할 종목들은 많습니다. 이런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 참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도 없이 정말 오른쪽으로 계속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는 동안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네. 이런 차트들을 좀 많이 보실 건데,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일화학 전문가님 채팅방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오른 점은 보수적으로 볼 만한 부분으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1일에 매수했던 SGNG입니다. 어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전 관련 종목으로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주셨고, 네. 최고가 수익률 8% 넘게 달성된 종목입니다. SGNG는 또 어떤 전략 주실까요? 뭐 항상 제가 이제 친환경, 네. 또 원전 친구들은 좋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제 SGNG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주인 친구입니다. 원전 관련주인 친구인데, 지금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 시장에서 사실 G2파워, 이런 G2파워나 아니면 일진파워,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정말 많이 들어봤던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유명한 친구들이죠. 어쩌면 뭐 정말 유명한 친구들, 뭐 G2파워, 일진파워,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친구들은 정말 상승 흐름도 좋은데 SG엔진은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수익률이 한 7%, 8%까지 왔고요. 네. 제가 목표 수익률을 한 10%에서 15% 정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았어요. 근데 거의 이제 근접하게 목표 수익률 가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에요. 한일화학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인지도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종목군들 가운데서 좀 야금야금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제가 이런 TV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는 것 자체에서도 좀 리스크를 최소화로 하시라고 종목군들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강하거든요. 이런 네. 시장에서. 왜냐하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군들도 이런 위주로 드리는데 이 SG엔진은 지금 친환경이랑 원전 이런 섹터는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끝까지 홀딩을 하셔라. 목표 수익률까지 잘 보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G엔진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8일에 매수했던 CJN입니다. 어제 8%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제약바이오주 흐름과 함께 같이 올라온 걸까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있는데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 네. 제가 두 번째 특징주로 얘기를 했던 네. 엠폭스, 네.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네. 이 진단키트 관련주 친구들도 흐름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CJN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8%까지도 상승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원숭이 두창 관련된 섹터들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젠뿐만 아니라 지금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어제 오늘 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수젠텍도 5% 이상 상승 흐름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6%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원숭이 두창 관련된 그 이슈가 끊이지 않는 이상에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까지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즌은 목표 수익률까지는 잘 홀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도 이 원숭이 두창 재료 묶이면서 홀딩까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일에 매수했던 위니아 에이드입니다. 이런 미세먼지 관련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장기 관점으로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앵커님. 네. 이게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네. 뿌옇다 못해 맞아요. 시빨같다 이렇게 난리죠, 미세먼지가. 진짜로 막 그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 어떤 그 계시는 분들도 그러시는 거예요. 네. 밖에를 못 나가겠다고. 네.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목이 너무 칼칼하고. 저도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있어요, 요즘에. 저도 네. 이제 그 마스크는 이제 좀 쓰고 다니셔라. 건강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미세먼지도 그렇고 황사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중국과 연관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함으로 인해서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종목들분들을 이제 인플레이션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많이 드리지만 네.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반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이 위니아 에이드, 이 공기청정기도 같이 제가 이 추천을 드린 이유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공장을 계속 돌림으로 인해서 이 미세먼지나 황사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찾아올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화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잘 홀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위니아 에이드 장기 관점으로 홀딩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제 이미지가 좀 사실 가벼운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고 좀 빨리 올라갈 만한 종목들만 이제 하는 전문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매매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우량주 중에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량주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먼저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과거에 9,000원대부터 30,000원대까지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나올 때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수소 발전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이 있었고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일 에너지 종합 패키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풍력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수소 발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화력, 수력 전부 다 그냥 에너지 관련된 모든 패키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10월달 구간에서 엄청나게 밀렸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는 이제 크게 막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뉴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2조 규모 원자로 설비 공급 계약이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발전소 수주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이제 밥캣에 대한 증권사 보유지가 매각 소식 계속 호재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자체가 무거운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11조 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꺼려지는 가벼운 종목들이 사실 빨리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 종목은 이제 20년도에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후에 흑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 15조까지 이제 매출액이 5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실적에 따라오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기초 체력이 되고 근본이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바닥 구간에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근 한 달, 두 달, 세 달 다 살펴봐도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 수급도 붙고 있고 실적이 받쳐주면서 원전 테마 그리고 에너지 종합 패키지, 수소 발전 테마 그냥 뭐든지 갖다 붙이면 에너지 관련돼서는 두산 에너지빌리티가 독보적으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실적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한다고 했을 때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웬만하면 손절 없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충분히 10%, 15%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제 목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제가 10% 정도 제시를 했고요. 네. 시초가 바로 내일 매수 가능하시고 목표 가격은 19,600원, 그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웬만하면 손절은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실적이 좋고 그렇게 빠질 만한 흐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나는 우량주가 좀 필요하다.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때 지수가 크게 넘어지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이제 10%, 20% 잘 안 빠지거든요. 코스닥 종목들은 우수수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종목들은 든든한 부분도 있으니까 든든한 맛에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내일 장에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네. 또 저번 시즌부터 또 보셨던 분들은 네. 또 가져왔어? 네. 라고 하실 종목이에요. 좋아하시는 종목이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을 여기 이 이데일리 TV에서도 네. 추천을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고 네. 이제 그리고 최근에 또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오늘 또 가지고 왔는데 네. 참 이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힌트를 드리면 한번 좀 같이 차트를 한번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근데 제가 저번 시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가 광풍이 불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광풍이 불었고 네. 근데 이제 막 11월, 12월 달에 들어서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게 뭐야? 이 리오프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네. 근데 다른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친구도 한번 보여줬거든요.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이 친구를 갖고 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별로 없었는데 네. 이 친구는 유럽에도 파이프라인이 있고 중국에도 파이프라인이 있고 이 파이프라인들이 두 곳이나 있구나. 강력한 곳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보다 이 친구를 좀 추천으로 갖고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이 기업이라고 말을 하면은 좀 주주 친화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제 무상증자도 하면서 이제 주주들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임원진들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좀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바로 이제 8시에 방송을 진행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로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로 실적 증가와 함께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며 자세한 정보를 얻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